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자, 수립권자, 수립 대상 지역은 특광별별 시군이죠. 그죠? 누가 수립해요? 특광별별 시장 군수가 수립하겠죠.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별시, 군. 이게 도시군 계획, 도시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이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누가 수립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수립합니다. 이 사람들. 특광별별 시장 군수, 이 사람 수립한다. 다만 이제 이 중에서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자, 시, 군 중에 작은 도시, 인구 10만 이하, 인구 10만 이하,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인구 10만 이하라도 좀 역동적인 도시는 안 돼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 수립해야 돼요. 인구 10만 이하도.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해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립하지 않는 것은 인구가 10만 이하여야 되고, 또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항주시가 인구가 9만이 됐어요. 기본계획 수립해야 돼요? 수립 안 할 수도 있어요? 수립해야 된다.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수도권 그럽니다. 남항주시 인구가 9만여도 수립을 해야 돼요. 인천하고 뭐가 붙어있는가 모르겠네 또. 부천하고 인천 붙어있나? 붙어있어요. 부천 인구가 9만이 됐어요. 아니, 부천은 예를 들면 안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지방 도시가 뭐가 있을까? 부산 옆에 양산이 있어. 양산. 자, 양산 인구가 9만이 됐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부산 옆에 있다니까요. 부산. 그러니까 부산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잖아요. 붙어있다 이 말, 쉽게 말하면 붙어있는 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이런 데는 역동적으로 발전이 계속 변화가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도권이 아니면서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가 10만 이하일 때.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어떤 도시가 인구가 9만이 됐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원도에는 광역시가 없으니까 어디를 하더라도 또 수도권이 아니고 하니까 9만 이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어느 도시군에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요. 수립되는 거 있을 수 있죠? 수립되어 있는데 시군 중에 그 광역도시계획에서 담아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 법에서. 또 기본계획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있고, 관리계획으로는 이런 거 하라고 했죠? 이런 거. 어디 갔어요? 용기지도. 이런 거 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담아야 되는 내용, 이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으로 담을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시군에서는 이미 여기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사항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이거는 참고만 하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곳에서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나중에 그냥 듣기 마시고 이거는 기억해야 되고. 자, 수도권이 아니고 또 어디가 아니에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어려우면 광역시하고 붙어있지 않고, 광역시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인구 얼마 이하 할 때? 10만 이하 할 때. 근데 인구 10만 이하, 10만 이하 하는데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또.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인구 7만 명인 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10만 이하 이렇게 주면 우리가 10만 이하, 10만 이하 공부했으니까 좀 수월한데, 이걸 7만 명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15만 명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런 자꾸 연습하면서 이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기초조사를 해야 되고요. 기초조사에는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해야 돼요. 자, 그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도심이 있다,
부도심이 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개발 이쪽에 많이 되니까 부도심을 여기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럼 부도심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럼 부도심을 어디다 형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때 토지의 적합성, 그리고 앞으로 재해 취약성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안 하고 여기를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랬을 때 잘못하게 되면 거의 주택단지가 여러 가지 뭐 자연재해로 적합하지 못한 곳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사실은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경험한 도시에서도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값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막 땅이 꺼지고 있어가지고 어디라고 말하면 또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게 안 되고 재산권 문제가 걸리니까. 그래서 저런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해야 됩니다. 의견 정치해야 되는데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뭘 하라고요? 공청회 여기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해야 되죠. 변경할 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그 지방회에 의견 드려야 되고 자, 협의심의해서 결정하면 공고하고 열람하도록 한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이 사람들은 이거를 다 하는 거고. 그죠? 시장 군수는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입안만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사가 승인한다. 도지사가 협의 심의해서 승인한다. 이걸 뭐 얘가 한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누가? 시장 군수.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송부하고 또 송부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절차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럼 이제 도지 승인 받으면 이제 그것에서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계획이 다예요. 이것은 기본 계획은 좀 양이 그래도 제일 적습니다. 63페이지 맨 위에 수립하는 거 받고 예외에 네모 안에 있는 1번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얼마야?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만 명 이하 이것만 체크해놓고 머릿속으로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시면 돼요. 2번은 뭐 안 봐도 되겠고. 인접한 자치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건 이순환 때 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면 막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 이것도 볼 필요 없고 내용이 너무 많고요. 잘 안 물어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려면 비슷하면서 막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서 안 됩니다. 이건 안 볼 거고. 다음 페이지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될 형식, 양식,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틀은 누가 정한다? 국가가 정한다? 지자체가 정한다? 국가니까 누구? 국장이 정한다. 가끔 뭐 대통령이 정한다, 부령이 정한다 이런 말 나올 수 있는데 뭐 국장이 정한다가 거의 나와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국장이 정한다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정한다 그러면 틀렸다 하시고. 맨 밑에 기초사 공청회 하는 말 있죠? 기초사 공청회인데 동그라미 2번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기초사를 할 때 뭐를 포함하라고 했어요? 토지 적성 평가.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에 관한 분석, 재취약성 분석. 토지 적성, 재취약성 이렇게만 단어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토지 적성, 재취약성.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여기 2반 하는 말 아까 썼죠? 2반 한다고 했죠? 이 2반 하는 날 2반 이것이 뭐 딱 여기서 한번 언급이 되는데 2반 하기 전에 토지적성이나 재취약성을 그 전에 5년 이내에 만약에 이걸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절차에 따라서 실시했어요. 그럼 아까 기초사 정보체계도 5년마다 다시 그 내용을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라고 했죠? 5년 이내라고 한다면 크게 안 바뀌겠죠? 5년 넘으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재해라든가 뭐 토지 적성 같은 것들이. 근데 5년 이내 안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 2반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 적성 평가나 재해 취약성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기본계획 2반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 제1취약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아주 간단해요. 대통령령은 토지적성 평가 5년 이내 했으면 안 해도 된다. 제1취약성 분석 5년 이내 했으면 안 해도 된다. 딱 그 말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지방의 의견 정치. 자, 지방의 의견 정치는 목차만 보시면 돼요. 체크하면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군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의견 제시기간 같은 거 나오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 양과라 3번,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과정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결정한다. 이 말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거 아시면 되고. 물론 이 승인하는 사람이 협의하고 심의한다는 것이 지문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답이 아니에요. 뭘 알아야 돼요?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된다.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협의, 심의, 승인, 송부, 공고, 열람 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도 그런 것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는 제가 말을 안 할 거예요. 말하면 헷갈리니까. 됐고. 기본계획. 광역계획은 그게 없어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지금 나온 게 다 5년 나왔죠? 검토. 기초조사 정보체계도 5년마다. 그리고 도지적성도 5년 이내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되면 바뀔 가능성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지만 지금은 더 빨리 변하거든요. 몇 년? 5년. 타당성은 또 몇 년? 그러니까 5년마다. 도시군 관리계획, 타당성은 또 몇 년? 5년. 나와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69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보니까 아까 했던 거죠? 너무 길잖아요. 어떻게 줄였어요? 용, 기, 지, 도. 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구역에 개도시 수입이 있는 건 나중에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용도지구에도 또 더 이제 내용이 있고, 용도지역에도 그 내용이 있는 건 나중에 공부하는 거고요. 기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또는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 본래 누가 위반했어요? 도시군의 관할구역의 장. 누구죠? 특별장부터 군수. 그래서 특별장부터 군수가 위반을 한다. 인접하는 관역은 이것도 이순환 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양과로 2번 예외 있죠? 예외는 누가 위반할 수 있었죠? 국장이나 도지사. 국장은 무슨 계획과 관련되니까 지가 위반했죠? 국가계획.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 자기가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이 말은 붙어 나오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맨 위에 국장이 위반할 때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2번 둘 이상의 어디에 걸칠 때요?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정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말들이 다 기억하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돼요. 그럴 때 누가 위반할 수 있다? 국장. 아까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지 않을 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국장이 요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조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가 위반해요?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하는 것까지 3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서는 조정 요구 이 말만 체크하면 돼. 이제 1번은 국가계획, 2번은 둘 이상의 시도, 3번은 조정 요구.
그걸 보면서 문장을 그냥 계속 드립다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점점 더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깨우쳐지면 그럼 이제 내 거가 되는 거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만 계속 들여가지고 반복해서 읽으면은 내 거가 잘 안 돼요. 헷갈려서 틀리고. 그다음에 도지사 2번. 도지사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조정 요구는 없어요. 여기는 조정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반하는 거 없습니다. 네, 자 둘 이상에 어디에 걸쳐요? 이제 시군. 그리고 2번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누가 위반하겠어요? 경기도지사가 위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줄 안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들은 분은 알 수 있고 다음에 또 듣고 한 3번 들으면 까먹을 수가 없어요. 2반 기준이 있어요. 2반 기준 동그라미 1번.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본계획이나 광역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부합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알 수 있는 것들은 쉽게 알 수 있는 건 줄 안 그어도 됩니다. 자꾸 몇 번 들으면서 알면 되고. 다음 페이지 3번. 좀 재미있는 게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계획의 상세 정도라든가 또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지역과 농촌, 산촌, 어촌 지역 간에 똑같이 적용해야 돼요?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야 돼요? 차등을 두어서 위반해야 돼요. 만약 학교를 설치하더라도 도시적인 학교와 어촌적인 학교가 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도로를 설치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과 적게 사는 지역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된다. 이제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만약 이걸 또 공부를 안 하면 시험장에 가서 다음 중 틀린 것은 했어요. 왜 차등을 두지? 차별하냐? 이거? 이러면서 틀렸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보면 쉬운 건데.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시장 군수가 정한다, 도지사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팍팍 넘어가니까 좋죠? 이것도 이제 많다고 그럴 건데 그래도 많이 줄여드리는 겁니다. 줄이는 것도 이제 이해를 통해서 더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 것들은 외워야 돼, 나중에 이제. 그리고 여기 좀 빼먹은 것 중에서 조금 이순환 때는 추가할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이 추가하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도시군 관리 위반 제한 있습니다. 위반 제한 이것도 꽤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반하죠. 그죠? 우리들이요, 이들한테 위반해달라고 제안할 수가 있어요. 위반 제한. 우리들 한 것은 이제 지자체니까 지자체와 관련되니까 주민들. 그리고 주민 아니어도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해관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민은 아니지만 학원에 오는데 뭐 도로가 너무 좀 협소하거나 밀려가지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도로 좀 개선해달라 제안할 수 있거든요. 그게 위반 제한 제도예요. 위반해달라고 제안하는 거 위반 제한. 자, 이게 도시군 관리가 결정하는 것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있고 기반 시설, 설치, 정비, 개량 하는 게 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들도 제한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을 따로 뒀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거. 이것만 하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공부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정비법에서. 그러니까 제한제도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 이거 세 개 공부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것들 계속 더 이제 진행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입안 제한. 자, 이것도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근데 그거는 해당 파트 가서 보기로 하고, 여기는 이제 지우고요. 자, 입안 제한은 여기 있는 것 입안 해달라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는가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양주에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근데 내가 녹지지역에 가지고 있어요. 용도지역 변경해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기 가서 공부 안 하고 맨날 그것만 매달릴지 몰라요. 여기 주거지역으로 입안 좀 해달라, 변경해달라. 그것만 되면은 우리가 공부를 별로 안 해도 되거든요. 그죠? 이제 공부는 취미활동이고 이제 시간 날 때 한 번씩 나와서 놀러 나오는 거. 이것만 되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좀 공적인 성격 가진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는 분명히 사심이 개입될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시청이 이걸로 다 미어 터져요. 공무원들 1000만 명 뽑아도 안 돼요. 다 여기 해달라고 하니까. 맨날 이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고 뭐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게해달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걸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지구단위 계획, 설치, 정비, 개량 다 이제 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 입안 제한 있어요. 그리고 이 용도지구에는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개발진흥지구. 이거 지정해달라. 이거 제한할 수 있어요. 개발진흥지구는 또 다시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인데 이건 나중에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용도지구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게 뭐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설치라고만 읽어도 상관없어요. 개량, 뭐 정비, 개량도 나오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뭐요?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이거 해달라고. 우리 여기 하나에 용도지구에 이 용도지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 이걸 폐지하는 그런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습니다. 용도지구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폐지하고 여기에 있는 행위제한을 이걸로 대체해달라 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한 2바퀴, 3바퀴 공부한 다음에 제가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거기에도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꼭 나와요.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나왔다 하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 말이 좀 복잡해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지구를 대체한다 할 때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뭐가 나왔으니까 지구단위 계획 나오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 지구단위, 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입안 제한하면 그 토지를 보통은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기지개를 펴요 땅이. 앞으로 이제 움츠렸던 게 이제 활발하게 이용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 기지개를 입안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기지개는 뭐예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일반적인 용도지구 안 돼요. 개발진흥지구. 그리고 만약 용도지구란 말 옆에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기지개, 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 입안 제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면 전부 국민들이 다 지금 도시군 관청에 가 있어요. 지금 해달라고. 맨 그것만 로비하고 있고. 안 됩니다. 기지개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입안 제한할 때는요.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달라고 입안 제한하고 싶어요. 아무런 그런 제한 없이 제한하라고 그러면 막 지나가다가 아무나 막 제한하는 거예요. 입안 제한. 공원 해달라. 공원 해달라. 그러니까 안 되고 여기에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 토지 면적 전체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입안 제한할 수 있어요. 5분의 4 이상.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개발진흥지구는 여기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비교해보면요. 여기가 공원이 만들어진대요. 자, 공원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토지 소유자들 있죠? 여기가 공원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들에게 좋아요? 나빠요? 보통 나쁘죠. 땅 뺏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좋지. 그죠? 근데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거나 개발진흥지구가 정해졌어요. 보통 여기 땅 주인들이 좋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3분의 2. 여기 나쁘니까
토지 소유자의 많은 사람이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마? 5분의 4. 그래서 5분의 4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고 싶어요. 아까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했죠?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도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 도시개발 사업 했어요. 여기는 땅 주인들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새로운 시가지가 만들어지니까. 얼마 동의해요, 그러니까? 3분의 2. 5분의 4이라는 거죠. 얘하고 얘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 나중에 여기 가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작년에 시험이 여기 관련해서 나왔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얼마? 3분의 2? 3분의 좋으니까. 나쁜 건 얼마? 5분의 4. 그러니까 기반시설은 5분의 4예요. 이렇게 해서, 입안 제한했습니다. 입안 제한했으면, 그 관리계획을 입안화가 결정할 때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공원 조성하기에 적합한가, 기초조사, 의견 청취, 입안, 협의 심의하는데 돈 들어가죠? 그러한 비용을 여기 제한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안한 자에게 비용 부담을 여기 이제 여기는 제한 동의 요건이고요. 제한 요거는 대상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대상 이거 알아야 되고요. 동의 요건 이거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용 부담 알아야 되고. 제일 쉬운 게 이건데 요거 많이 나와요. 꽤 답이 되기도 하고. 제일 쉽죠? 비용 부담. 이제 쉬운, 쉽죠? 강의도 안 해놓고 쉽죠? 그랬는데. 자,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뜯어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자, 갑이 도로 설치해달라고 입안 제한, 공원 했으니까 공원 할까? 공원 조성해달라고 입안 제한했어요. 도로가 좀 더 설명하기 좋겠네. 여기 도로 설치해달라고 입안 제한했어요. 여기는 도로가 있었고, 여기가 진입도로 좀 만들어주세요. 왜 만들어준다 하니까 지 별장이 여기 있어요. 이거 입안 제한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에게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입안 제한 대상의 내용이 이 사람들의 순수한 사적 이익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용을 전부 할 수 있고. 근데 이 사람만이 아니고 뭐 이웃한 몇 명이 이제 아니면 여기 학교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이 이익도 있지만 공익도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다 보니 산책을 하다 봤더니 여기 학교가 좀 몇 개 있는데 학생이 너무 불편하게 통학을 하고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직접적인 관련 없는데 그래서 순수하게 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입안 제한했어요. 그럼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전부 일부는 뭐 사실 일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비용은 이제 사적인 성격이 강하면 전부 할 수도 있고, 보통이면 뭐 일부 할 수도 있고, 사적인 성격이 없고 공적인 성격이 강하면 부담을 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조문이라든가 문장의 끝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 기억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딘가 할 수 있다 하는 말, 해야 된다 하는 말이 붙어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다는 표현을 바꿔도 틀린 말이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여기는 주의할 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할 때요. 재건축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안전진단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한 자에게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하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안전진단은 본래 시장군수 등이 해야 되는데 얘가 안 하고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쓸데없이 멀쩡한데 재건축하고 싶어서 안전진단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부담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비용 부담. 우리가 뭔가 요청했을 때는 비용을 부담할 각오도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게 할 수 있다 나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입안 제한입니다. 74페이지. 주민의 입안 제한. 주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 뭐라고요? 이해관계자 이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기, 지, 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1. 기반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개에 관한 사항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변개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그라미 1번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만 체크하면 돼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이런 말 있죠?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이 말 있죠?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인데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려우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이런 말 나오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그 말 없이 용도지구를 지정해달라. 입안 제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용도지구 중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개발진흥지구. 또 하나 할 수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용도지구 아직 공부 안 했으니까 용도지구 공부한 뒤에 다시 또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기지개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은 나중에 뭐 몇 개 한 체크할 게 좀 있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입안 제한할 때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누가 억울했죠? 자, 억울한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땅 주인이에요. 여러분 내 땅에 공원이 조성됐어요. 내가 땅을 뺏기겠죠? 그러니까 토지 면적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5분의 4. 지구단위나 개발진흥지구는 좀 그렇지 않으니까 얼마? 3분의 2.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은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 개발진흥지구 이것은 3분의 2 이상 동의. 다음 페이지 비용부담. 일수 같은 것들은 가급적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숫자 같은 건 안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몇 바퀴 돈 다음에 5월이나 7월에 비교하면서 정리를 몇 개는 해드릴 거예요. 제가 다 지금 뭐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비용부담.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해서 제안된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저는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법이 자꾸 변해서 똑같지가 않아요. 6개 법이 어디는 하게 할 수 있다. 어디는 시킬 수 있다. 막 바뀐 게 있어가지고 저조차 헷갈릴 때가 있는데 자, 부담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됐네요. 얘는. 다음에 이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절차 기초조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기초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랬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의 이용이라든가 교통 상황 등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해야 된다 그 말이고. 다만 여기 그리고 동그라미는 뭘 하라고 하죠? 환경성 검토. 동그라미 3번 토지적성 평가.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맨 밑에 줄 재해 취약성 분석. 기초조사에는 환경성은 없었는데 여기 환경성까지 이제 포함이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기본계획은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단지를 어디다가 설정할 것인가는 토지적성, 재취약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 주택단지를 조성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는 당장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여기 주택단지를 조성하거나 도로를 설치하거나 할 때는 뭐도 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다만 이것이 토지적성, 재취약성 분석을 입안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 행한 바가 있다면 생략할 수 있다. 앞에 나온 그대로 써먹어도 돼요. 여기 또 나오고. 그리고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좀 더 많아져요. 아까 기본계획은, 광역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이기 때문에 생략하는 게 굉장히 제한돼요. 근데 관리계획은 조그마한 지역적인 사업 하나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 생략하는 사항은 지금 안 하고 이제 3월 달에 가서 몇 개 중요한 것들 몇 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양괄호 2번. 자,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 의견 들으라고 있죠. 의견이 타당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고, 자,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얼마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거의 14일이 있어요. 14일. 거기서 한 7줄쯤 내려가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열람한 기간부터 따지면 14일 동안 우리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아까 공청회도 얼마 전에 공고하라고 했어요. 14일 전에. 그럼 최초로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우리가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거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사전이나 사후냐 약간 다르지만 14일 동안 우리가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4일. 보통 14일이에요. 보통.
보통 그러면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특별한 말 없으면 며칠을 공람시켜요? 14일. 이거 의견 제시하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한 번이라도? 잘 없죠?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 14일 동안 공람시키는 좀 약간 형식적인 절차인데. 근데 우리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재산권 행사에. 그것도 좀 30일 동안 열람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건 우리하고 직접 관련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의견을 형성해서 이제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통 어떻게 돼요? 14일. 지방의 의견 정치 다음 페이지 양과로 3번입니다. 지방의 의견 정치 있는데 지방의 의견 정치는요 다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듣는 겁니다. 이거 정할 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의견 듣고 기반시설 중에서는 중요한 것만 들어요. 도로 작은 것들 안 들어도 돼요. 주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도시철도를 설치하거나 공원, 대학 같은 거 만들 때 이럴 때는 지방의 의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은요. 앞으로 제가 동네 사업 그럴 거예요. 동네 사업. 지방의 의견 안 들어요. 자, 완벽하게 정리 안 해도 돼요. 듣고 그냥 자꾸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쌓이게 돼요. 자,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되죠. 지방의 의견은요. 다 듣는 건 아니다. 이런 정도. 용은 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 재산권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동네 사업 안 들어요.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바꿀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걸로 바꿀 때가 있어요. 그때도 안 들어요. 아무튼 지구 단위 나오면 우리들은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지구 단위 나오면 주민 의견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지구 단위가 굉장히 특징이 많고 시험에 나오는데 자, 지방의 의견을 듣는가 안 듣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축지법을 써서 생략한다 하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축지법을 쓰면 막 빨리빨리 걸어가죠. 성금. 생략해요? 그러니까 생략 안 해요. 생략하잖아요. 땅을 막 줄인데 이렇게 줄여가지고 걸어가는 게 축지법이래요.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축지법은 지구 단위와 도시역의 축소예요. 줄여가지고 축지법이에요. 도시역을 축소할 때 축소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지방의견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축소란 말 나오면 뒤에 막 볼 것도 없어요. 안 된다. 또 하나 뭐였죠? 축지법이니까 지구 단위 나왔어요. 지방의견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다른 거 들어야 되는 걸 알지 말고 축지법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3월달에 가서 하도록 하고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도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다. 이런 정도만 정리하시고. 자, 지구 단위는 지방의견 안 된다고 있죠? 요거 이제 그 내용이 예외가 되게 많은데 우리 입안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다고 있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동네 사업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여기 다시 볼까요? 도시군 관리기획은 사람들이 한다고 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누구요? 대도시 시장. 이 사람들이 결정한다고 했죠? 시장 군수는 결정 못하고 누가 결정한다고 했죠?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도지사 결정. 도지사가 협의심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는 이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냥 대도시가 아니어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누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요?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의견 정치 입안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심의하고 자기가 직접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리시장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스스로 도지사에게 결정해 주세요. 안 그러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 보세요. 결정권이 본래 대도시장 아닌 사람은 관리기 결정권 없죠? 그죠? 여기에서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기로 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결정을 신청했죠? 도지사가 결정했잖아요. 이거 지역도면 그래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지역도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지역도면도 자 시장 군수가 그려요. 그래서 자기가 확정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역도면과 얘가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결정한 내용과 지역도면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은 지역도면도 결정권이 없어요. 자, 그거 똑같이 지구 단위는 대도시가 아닌 시장 군수 결정할 수 있죠. 그럼 그거 관련된 지역도면도 그려줘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거 그리는 게 지역도면이에요. 이거 그려서 이 지역도면, 지구 단위에 대한 지역도면을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다. 왜? 나한테 결정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결정권을 준 것은 부수적인 절차 같은 것들도 결정권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결정하죠. 당연하죠. 기본계획조차 결정권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장군수는 자기가 결정 못하고 어디까지 왔던 거예요? 이것도 여기까지만 이렇게 했잖아요. 시장군수가. 그리고 도지사가 여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도지사에서 결정했죠? 그런데 대도시장은 자기가 결정해요. 다. 시장군수도 대도시가 아닌 시장군수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용기지도. 도시개발 같은 거 결정은 뒤에서 복무하니까 따로 빼고 입어요. 지구단위. 동네 사업은 누구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다. 자, 지형도면 대도시가 아닌, 자, 대도시장은 지형도면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대도시장은 여기서 결정을 줬으니까. 부수적인 지형도면도 승인 안 받아요.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요, 시장군수는 지형도면 결정하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을 신청해야 되고, 지형도면도 승인 받아야 돼요. 엉터리로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구 단위에 관련된 지형도면을 시장군수가 위반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그렸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것들이 절차를 이해를 자꾸 하시고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79페이지.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와 관련된 설명인데 뒤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전부는 아니고 일부 듣는 게 있다. 이런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누가 결정하는 게 기본이었죠? 가장 일반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원칙에 놓고 괄호에 또 써놓은 건 또 뭐야? 괄호는 예외라는 말이야? 그럼 또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칙 예외라는 것은 법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말 아니고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자, 원칙 예외 같은 건 제가 강의할 때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입니다. 이런 거 말 안 해요. 그냥. 이때 이거 원칙 예외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도지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왜 그런가 이렇게 썼는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거 다 분석해서 기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도지사는 지가 위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직접 결정하죠. 근데 도지사가 위반 안 해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왜요? 시장군수가 결정해 주세요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복잡하게. 시도지사는 직접 도지사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근데 그렇게 읽을 필요 없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자, 다만 이제 서울이나 광역시, 특별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50만 기억 안 해도 돼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장. 그리고 다음에 관리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다음에 관리계획이 뭐겠어요? 동네 사업. 동네 사업이 뭐였죠? 지구단위. 다음 페이지 1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나오면 시장군수 결정하는 거. 그 밑에 있는 건데 보지 마시고. 자, 국장이 결정할 때가 있어요. 국장이 위반한 것 누가 결정하겠어요? 국장이 하겠죠. 국장보다 낮은 사람들도 결정했죠. 그럼 국장이 위반한 것은 누가 결정해요? 국장이 결정합니다. 국장이 위반한 것.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한다? 국장.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한다? 국장.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회장이 결정합니다. 자, 이걸 알려면 용도구역의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 자, 용도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이 있는데, 수입할 게 뭐 얼마나 없으면 개도시를 수입했는지 몰라도. 개발 제한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 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게 아주 우여곡절이 많은 건데 얘 때문에 작년에 출제 오류해서 전원 정답 이것도 나왔었고
또, 제 강의도 우왕좌왕한 게 있어요. 우왕좌왕한 게 제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2015년에 만들어졌고, 2019년도에 없어지기로 돼 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다시 2024년까지 연장하게 됐어, 또, 이제. 그러면서 결정권자가 처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권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바뀐 것이 2018년 1월 1일부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러면서 시장 군수는 제외한다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이걸 몰라서 작년에 출제위원이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국장만 결정하는 걸로 알고 냈는데 출제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정답 처리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 시장군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이 말이 또 빠졌어요. 또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시장군 제외하니까 대도시장 없는 거거든요 작년에. 근데 이걸 있다고 거의 강의를 했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대도시장 못해요. 시장군에서 뺀다고 지금. 근데 지금 좀 그 말이 빠졌어요. 대도시장 또 할 수 있어 지금 이제. 네. 작년에 틀리게 한 사람들이 지금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일반 시장군에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또 없어질 거거든요. 이거는 출제한 사람도 막 틀려요. 헷갈려가지고. 도시군 관리 결정권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는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국장만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틀렸다는 거 아시면 돼요. 국장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국장만 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거 그거 아시면 돼요. 나올 때 나중에 총 정리할 때 보도록 하고.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 누가 한다? 이거 수사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누구요?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이거 뭐 틀릴 사람 없을 거고요. 개발제한구역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 하고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누가 해요? 국장만 합니다. 국장만. 시도지사 못하고.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하고 싶다. 그럴 때는 누가 하면 돼요? 국장. 국가계획 나오면 그냥 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것은. 뭐 이것도 지워요. 지우는 거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싶고. 국가계획하면 누구예요? 그래 지워도 돼요. 국가계획 나왔으니까. 그럼 또 그냥 외우는 게 뭐예요? 이것밖에 없어 이거. 개발제한구 누가 한다? 국장. 얘는 나중에 이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용도구역 중에서 이제 용도구역 본래 여기 용도지역, 용도지구 같은 것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리고 국장이 할 때도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용도구역은 5가지가 있는데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거는 너만 해라. 그리고 도시자연공원, 시가조정구역, 수산자 너는 이거는 회장만 해라. 입주기재, 도시공활 결정권자니까 이건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네가 해라. 시가조정구역은 네가 해라. 이렇게 임자를 따로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자를 지금 다 공부할 게 아니니까 어려우니까 누구만 수산자원 뭐 쉬운 거고 하나만. 자 개발제한구역 누가 정한다? 도시군 관리 결정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만 이제 보시고. 이것만 잘 알면 해결될 수 쉬워요. 그냥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81페이지 네모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는가? 자, 2번 개발 제한구역을 규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국장. 3번은요. 왜 국장이에요? 뒤고 볼 거 없지. 국가계획 나왔으니까 국장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따로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앞에서 공부한 거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국장이 위반했어요. 국장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 말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우리 국토계획법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국장. 그럼 이제 하나 그냥 외우는 게 뭐예요? 개발제한구역 이것만 있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국장. 그리고 결정할 때 맨 밑에 가면 양관으로 이번에 협의해야 되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목차만 보셔도 돼요. 다음 페이지. 심의가 있어요. 양가로 3번 심의. 국장은 어디 심의였죠?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 심의. 공동심의도 뭐 지금 볼 거 아니고. 고시열람도 목차만 보시면 되고. 84페이지 결정효력. 효력 발생 시기. 언제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요. 경과조치라는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행해집니다. 한꺼번에. 근데 이걸 늦게 했다면 이거 하는 날 효력 발생한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실무에서 한꺼번에 되겠죠. 그래서 만약 1월 3일에 이게 이제 결정 고시가 됐어요. 1월 3일하고 2월 10일이라고 2월 10일에 결정. 근데 이거 전에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3종,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요. 여기 허용되는 게 뭐였어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종근생, 교육시설, 노유자실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내가 뭐 왠지 모르겠지만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뭐 어떻게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거죠? 용도지역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절차 다시 밟아야 돼요. 이 절차 기초조사 의견 청취 뭐 협의심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월 10일에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 바뀌었어요. 여기는 공동택 안 되거든요. 다세대 같은 거 안 돼요. 다세대 안 됩니다. 네, 2월 10일 전에 1월 10일에 허가를 받아서 공동택 공사를 착수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2월 10일 전에 허가 받아서 공동택 착공한 사람 있을 수 있죠. 이건 일종 전주 이쪽으로 쓸까? 일종 전주를 이때부터 바뀌는 거잖아요. 2월 10일부터. 여기서 공사를 착수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아니면 일종 전주로 바뀌는 순간 철거해야 된다? 계속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상식이죠? 계속할 수 있어요. 크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이 물어요, 시험에선. 양과로 2번, 도시군관리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의 도시군관리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속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이 결정 당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공사를 계속하려는 때에는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얼마 이내? 30일 이내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하고 계속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1번도 아셔야 되고 2번도. 자, 무슨 말이냐면 2월 10일에요.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시가화 조정구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정이 됐어요. 일종 일주는 그대로 있고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됐어요. 여기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런 공동택 같은 거 안 돼요. 직접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계속할 수 있다? 아니면 철거해야 된다? 계속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가화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는 아까 여기 개도시 수입하는 거 쓴 적 있었죠? 이 중에 이거 말하는 이거 이 두 개가 이렇게 지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 지정한 날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에 신고는 해야 돼요. 내가 공사를 이미 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계속하고 싶으면 이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가 공사를 계속 할 거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허가는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계속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계속 할래?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요. 아까 다른 데서는 신고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고 그냥 하면 돼요. 말없이. 이미 허가 받은 건데. 다만 시가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규제 필요성이 아주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는 해야 돼요. 신고는. 여기 이제 개도시 수입 중에 시옷 바람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잖아요. 시옷. 여기도 시옷.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데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죠? 그러니까 신고하라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서. 그러고 화가 나서. CC는 뭐예요?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C. 3개월에 시옷. 신고에 시옷. 그래서 C.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애매하니까 조금 제가 원래 약간씩 빨리 끝내드리는데 마치기로 하니까 한 2시까지 하겠습니다. 도지사 승인, 시장 군수는
지형도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뭐라고요? 지형 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책을 좀 이런 것들을 괄호에 있는 것을 풀어서 써주면 좋은데, 뭐 괄호에다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좀 풀어서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 듣고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면 돼요. 제 유학집에는 이제 풀어서 써줄 거예요. 시장이나 군수는 거기에 대도시장은 제외한다 그랬죠. 대도시장은 지형도면 작성하면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다 이 말이고, 또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하면서 괄호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은 제외한다 하는 말은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대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장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이럴 때 좀 풀어서 써주면 좋은데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그냥 복붙했네. 복사해서 붙여놔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본래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대도시장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대도시장 안 받고. 결정은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구단위 동네 사업은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고시열람 목차만 보시면 되고. 맨 밑에 보면 타당성 검토. 옛날은 몇 년마다 변했어요, 강산이? 옛날에 10년. 옛날에 안 살아봐 잘 모르세요? 10년이면 강산은 변한다 그랬죠. 지금은 몇 년? 5년.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 몇 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7 뭐야? 이게 아닌데? 동시 입안에 특례가 하나 있을 텐데 왜 그게 없지? 동시 입안의 특례가 우리 책에 없네. 어디 제가 깜빡하고 안 했을 수 있는데 나오면 나중에 체크 한번 하겠고 뭐 없어도 나중에 여러분들 그건 뭐 큰 절차상 문제는 아니니까. 87페이지에 그 절차상 특례와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것은 용도지역 공부한 다음에 이제 할 겁니다. 이래서 오늘 공부를 이제 예정했던 진도를 다 마쳤습니다. 공부한 게. 그래서 집에서 복습하실 때도 줄 그은 것만 보시면 돼요. 줄 그은 것만. 그리고 1, 2월에는 내가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복습 안 해도 돼요. 근데 3월에부터는 열심히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고, 예습하고 싶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방 강의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계속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